네, 제동장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에요. 이게 뭐 저기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는 거 못지않게 제동장치, 그러니까 엔진 못지않게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동장치란 뭐냐? 의의 바퀴 구동력을 마찰력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엔진은 뭐라 그랬죠?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기관인데 이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비 조건은 작동이 확실하고 효과가 크고 신뢰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야 되고 점검이나 조형하기 쉬워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서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쭉 밀려나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동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류는 풋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로 나누고요. 풋브레이크는 제동력이 크게 필요한 감속 정지 시 사용을 하고요. 핸드브레이크는 주차용, 풋브레이크 고장 시 비상용. 그리고 요즘은 뭐 전자식으로 하는 저기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요즘 주차 브레이크도 발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풋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로 나뉜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유압 브레이크.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브레이크다. 그래,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슈 또는 패드, 드럼 또는 디스크, 휠 실린더 또는 캘리퍼, 브레이크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이 됩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 있는 액체의 한쪽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각 부분의 어느 면에서도 일정하다는 원리다.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이제 그림을 발췌해 왔는데요. 왼쪽에 꼬마 아이가 옆에 있는 엄청난 코끼리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똑같이 서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애는 날아가야지 정상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폐된 용기 속에 얘는 대신에 되게 좁죠. 애기가 서 있는 데는 되게 좁아요. 피스톤이. 그리고 코끼리가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넓어요. 압력이란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라 그래요. 단위 면적당 힘. 그러면 얘가 코끼리가 누르고 있는 힘에 비해서 면적도 같이 넓어요. 얘는 무게는 작지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얘가 제동력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발로 밟는다고 치면 나는 작은 힘으로 밟았을 때 이만한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제동장치에서. 자, 유압 브레이크의 특징. 제동력이 모든 바퀴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마찰 손실이 적고 조향력이 작아도 큰 제동력을 발휘한다. 파스칼의 원리. 바퀴의 위치에 관계없이 작동시킴으로 설계가 용이하다. 유압 브레이크니까 유압회로가 필요하겠죠. 유압회로 파손으로 오일이 새거나 공기 침입 시 제동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다. 유압 브레이크 작동은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자,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요, 내가. 그럼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되고, 발생된 유압이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서 휠 실린더로 가요. 그 휠 실린더에서 피스톤을 밀어요, 또. 양쪽으로 밀겠죠? 그럼 브레이크 드럼이, 브레이크 슈가, 여기 슈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바나나 모양으로 양쪽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브레이크 드럼, 통에 붙어요. 그러면서 제동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큰 트럭들, 드럼식이라 그러는데요. 드럼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고 또 큰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 써요. 자동차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현재는 다 이제 요즘은 패드식으로 쓰기 때문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자주 많이 쓰진 않아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는.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데 여기 그 드럼식 브레이크에는 자기작동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작동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교재 13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회전 중인 드럼을 제동시키면 회전 방향으로 확장되는 슈에는 슈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브레이크 슈가 신발이죠. 그죠? 슈즈.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그죠? 이렇게 회전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치면 이쪽에는 제동되는 그런 잡는 여기 볼게요. 확장되는 슈에는 마찰력에 의해 드럼과 함께 회전하려는 회전 토크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죠? 마찰력에 의한 거하고 회전력에 의한 게 두 가지로 발생이 돼요.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든다 그러면 이 슈에는. 근데 반대 상대적으로 이쪽에 의한 슈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하니까 얘는 안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는 제동력이 안 걸리겠죠. 이쪽에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기 작동하는 슈를 리딩 슈. 이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 왼쪽에 있는 슈를 리딩 슈라고 그러고 반대쪽을 트레일링 슈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딩 슈에는 실제로 휠 실린더로부터 공급된 확장력에 의한 마찰력보다 실제로 발생된 마찰력이 커지는데 이를 자기작동 작용이라고 하고, 요 자기작동 작용이 일어나는 슈를 리딩 슈, 안 일어나는 거를 트레일링 슈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회전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작동 작용. 요거는 드럼식 브레이크에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겠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어떻게 유압이 발생되는지. 자, 마스터,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마스터 실린더, 첫 번째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로 간다 그랬죠? 마스터 실린더는 어떻게 되냐?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기 브레이크 페달에 의해서. 그리고 피스톤 컵, 체크밸브, 리턴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고, 텐덤 마스터가 주로 사용된다. 근데 텐덤 마스터는 싱글형 마스터 두 개가 연결된 형태를 텐덤 마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텐덤 마스터는 어느 한쪽 계통에 유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동력과는 떨어지지만 최소한의 제동작용을 유지시켜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린더가 텐덤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싱글형 마스터를 원리를 좀 볼게요. 푸시로드가 있죠. 페달에 의해서 푸시로드를 밉니다. 그러면 이 피스톤이 앞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브레이크 파이프. 이 파이프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이프 쪽으로 유압을 보내는 거예요. 유압이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얘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보는 겁니다. 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오일 탱크가 위에 있고요. 푸시로드,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이 밀어서 유압을 발생시키면 이쪽으로 브레이크 파이프 쪽으로 유압이 전달이 돼요. 근데 여기 1차 컵이 있고, 그죠? 여기 2차 컵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컵과 2차 컵이 무엇을 하냐? 뒷장에서 보겠지만 1차 컵 같은 경우에는 유압 발생실에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오일이 새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고요. 2차 컵은 오일의 누출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충구멍과 이 보상구멍이 있죠. 이쪽이 넘어가면서 이 피스톤에 의해서 푸시로드에 의해서 피스톤이 앞쪽으로 가면서 발생된 유압. 그 전까지는 이게 오일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어느 딱 지나는 시점부터는 유압이 발생이 되겠죠. 저기 보상구멍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닫히면서 보충구멍은 또 열리게 되겠어요. 그죠? 요거는 요 오일 탱크에 있는 오일이 또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윤활 작용을 또 해줍니다. 이쪽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쪽으로 가고 발생된 유압이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띄었어요. 그럼 여기서 작동하는 힘이 제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프링이 들어있죠. 여기 리턴 스프링이라고 돼 있죠. 이 스프링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리겠죠. 그죠? 그러면 유압이 들어갔던 오일이 다시 들어오고 반대로 또 같은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게 텐덤 마스터고요. 텐덤 마스터는
어느 한쪽이 이제 고장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은 유압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고 피스톤 컵 1차 컵, 2차 컵으로 나뉘어져 있고 유압 발생 시에 기미를 유지하는 건 1차 컵, 2차 컵은 오일 누출 방지. 체크 밸브는 오일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휠 실린더로만 나가게 하며 회로의 잔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체크 밸브는 한쪽으로만 오일이 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의 잔압을 유지한다. 그래요. 리턴 스프링은 페달을 놓으면 피스톤이 신속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며 잔압을 유지한다. 유압 계통에서 유압 브레이크에서 잔압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잔압을 두는 이유는요. 신속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왜냐면 오일이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넣어도 그 채워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잔압을 이용해서. 그리고 브레이크 파이프 내의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고요. 베이퍼록 현상은 뭔지 아시죠? 증기폐쇄 현상 뒤쪽에서 할 겁니다. 또 그리고 공기가 브레이크 회로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휠 실린더 내에서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두는 이유 하면은 요 네 가지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휠 실린더 이제 마스터 실린더에서 이제 휠 실린더로 유압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달이 되면 발생된 유압으로 피스톤을 밀어서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휠 실린더 보디, 피스톤 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이 실린더 바디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유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시면 피스톤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하나 또 있어요. 피스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슈가.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유압을 발생시키면 양쪽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유압이. 그래서 피스톤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휠 실린더에는 피스톤이 두 개가 있구나. 양쪽으로 퍼져나가는구나. 자, 브레이크 슈. 휠 실린더의 피스톤에 의해 드럼과 접촉하여 제동력을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마찰 계수가 높은 라이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슈에는 라이닝이다. 라이닝이 구비 조건, 고열에 견디고 내마밀성이 우수하고 마찰 계수가 크고 온도의 변화나 물 등에 의한 마찰 계수가 적어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에는 허브와 휠 사이에 설치되며 바퀴와 함께 회전하다. 브레이크 슈에 의해서 이제 제동이 되는 겁니다. 마찰로 제동력을 발생시키고요. 드럼의 구비 조건은 회전체는 항상 얘기했죠. 정적, 동적 평행이 우수해야 된다고. 그죠? 바퀴는 안 했었구나. 그쵸? 저기 플라이휠 할 때 이 얘기 나왔었죠. 그죠? 기억 안 나시죠? 정적, 동적 평행이 잡혀 있을 것. 회전하는 물건에는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충분한 강성이 있을 것. 방열이 잘 되고 마찰면에 충분한 내마밀성이 있어야 되고 무게가 가벼워질 것. 구비 조건 정도 알고 계시고 브레이크 파이프가 있다. 구비 조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피마자 기름과 알코올로 된 식물성 오일. 그리고 사실상 이거보다는 구비 조건을 더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화점이 높고 빙점이 낮을 것, 일정한 점도를 갖고 온도에 대한 점도 변화가 적고 화학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아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고무나 금속을 변질시키지 않고 비등점이 높아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않는다. 구비 조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동 시 발생되는 현상에서 2006년도에 10점짜리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기 폐쇄 현상과 페이드 현상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보겠습니다.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페달 조작 반복 시 드럼과 슈의 마찰열이 축적되어서 드럼과 라이닝의 마찰 계수가 감소, 이로 인해 제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동력이 약화가 돼서 만일에 강원도 같은 경우 고산지대,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잘 나서 그렇지만 예전에 막 꼬불꼬불한 길들이 있었어요. 뭐 수학여행 가고 막 그러면 경주만 가더라도 무슨 진짜 엄청난 위험한 그런 막 꼬불꼬불합니다. 그 산 하나 넘어가려면.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발생될 수 있죠. 만일에 내려오다가 이 페이드 현상이 발생돼서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된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냐? 브레이크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한다. 뭐 이건 설계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열 팽창률이 적은 형상과 재질로 제작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계수 변화가 적은 라이닝을 사용한다. 이거보다도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사용을 좀 적당히 하고 좀 너무 많이 썼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좀 식혔다가 가면 이런 현상이 방지가 되겠죠. 자, 증기 폐쇄 현상. 베이퍼로 브레이크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브레이크 장치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이 기화되어 유압 배관 내에 기포가 발생하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록이라고 하는데요. 유압 장치에서 베이퍼록은 유압 장치 어떤 장치든 베이퍼록 현상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잔압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베이퍼록 방지를 위해서 잔압을 유지하는 겁니다. 원인과 대책에서 제가 5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뭐 원인을 알면 대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 시 뭐 엔진 브레이크를 병용하며 차량을 잠시 세워 열을 식힌다. 엔진 브레이크는 아시죠? 저단 기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럼과 라이닝 끌림에 의한 과열 시 뭐 드럼과 라이닝 간격을 조정하고 마스터 실린더의 오일 구멍 막힘을 점검 및 수정하고 잔압이 낮아진 경우 그러면 잔압을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불량 오일이면 오일을 갈면 되고, 그죠? 비등점 저하했다. 오일을 교환하고 교환 시 규정된 것을 사용하고 정품 사용하라 이거죠. 원인만 알면 대책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드럼식 브레이크를 금방 배웠는데 우리 자동차에서 이거를 많이 써요.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뭐 브레이크 패드 갈자 뭐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패드는 디스크 브레이크 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드럼 대신 디스크를 설치한 브레이크고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CD 디스크처럼 이런 판을 얘기해요. 그 납작한 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캘리퍼로 보내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시켜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바퀴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 바퀴가 껴져 있겠죠? 그죠? 디스크 여기 요 볼트로 바퀴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시키는 패드.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양쪽에서 잡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아요. 아까 그 드럼식 브레이크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었잖아요. 근데 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유압이 작동하는 피스톤, 그리고 캘리퍼, 그리고 여기 보는 검사용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패드의 마모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장단점. 디스크가 대기 중에 노출돼서 회전함으로 방열 성능이 좋아 제동력이 안정된다. 자기작동 작용이 없어 고속에서 반복 사용하여도 제동력 변화가 적고 한쪽만 제동되는 일이 없으므로 부품이 평형이 좋다. 디스크에 물이 묻어도 제동력의 회복이 빠르고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 수가 적어 경제적이고 정비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마찰면이 적으므로 패드를 압착시키는 힘을 크게 해야 된다. 아까 그 드럼식 브레이크는 이 슈가 크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 드럼을 거의 다 감쌌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슈고 얘도 슈인데 지금 얘는 보면 여기만 요 패드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아까 그 드럼식 브레이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힘을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작동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커야 하고 패드를 강도가 큰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패드의 마모가 크다. 그리고 디스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이물질이 쉽게 부착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식 브레이크는 이제 갔으니까 이제 드럼식 그 디스크 브레이크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브레이크 파열, 레미콘 트럭 차량 덮쳐 9명 사상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고 여기 택시 한 대 지금 뭐 진짜 속된 말로 아작났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너무한 게 아니에요. 과도한 강조가 아닙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 유압식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이유. 유압 라인에 공기가 유입되고 베이퍼록이 발생이 되고 마스터 실린더 1차 컵. 1차 컵이 뭐라 그랬죠? 아까 기밀 유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압을 발생시키고 마스터 실린더 1차 컵 파손되고 유압 라인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휠 실린더 피스톤 컵의 고착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 원인 및 대책. 스펀지 현상이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이 스펀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 나며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뻑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푹푹 들어가는 거죠. 스펀지를 그냥 밟으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무런 뭐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유입되고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의 밀착이 부정확하고 브레이크 라인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되고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이 크고.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시면 되죠. 공기 들어갔으면 공기 빼주면 되고 브레이크 라이닝을 라이닝이 많이 닳았으면 라이닝을 교체해서 새 걸로 해가지고 제동력을 높이고 브레이크 드럼과 드럼과 라이닝 간격 조정하고 뭐 디스크 브레이크식 같은 경우는 뭐 패드 교환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라이닝하고 패드는 그죠?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요. 브레이크 슈에 라이닝이 부착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조향 장치 할 때도 배력 장치를 이용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유압을 이용해서 배력 장치를 했는데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조향 핸들보다 자동차 브레이크의 배력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힘을 제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자, 배력 브레이크, 브레이크 부스터, 대형 차량 등 운전자의 페달 밟는 힘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동력을 크게 하여 제동거리를 단축하는 장치를 배력식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적은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 진공 배력 방식, 공기 배력 방식, 유압 배력 방식 있는데요. 진공 배력 방식은 브레이크 페달과 마스터 실린더 사이에 배력 장치를 설치하고요. 흡기 다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진공과 대기압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배력을 적용한다. 직접 조작식과 원격 조작식이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부스터 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리를 좀 볼게요. 대기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압을 대기압이라고 그러고 진공은 압력이 없는 상태를 공기가 없는 상태 진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기압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뭐 만일에 공기가 많다 그러면 공기가 없다 그러면 공기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 거 아니에요. 이 힘을 이용을 한 거예요. 대기압이 누르니까 얘는 진공이 있으니까 얘 피스톤이 안쪽으로 진공도 쪽으로 밀려 나갑니다. 그러면 푸시로드를 통해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거예요. 밑에 그림을 위에 그 기계에다가 접목시킨 게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얘가 얘. 이해되시죠? 자, 공기 배력 방식. 압축 공기의 압력과 대기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배력 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이용하냐. 그죠? 어떤 압력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압식 배력 장치는 동력 조향 장치용 유압 펌프와 공용을 해서 유압으로 배력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진공 배력이나 공기 배력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한 거고 유압 배력 장치는 그 별도로 유압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거의 힘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유압 펌프, 추갑기, 유압 조절기, 배력 실린더, 오일 저장 탱크로 구성이 되고 설치 공간이 작으며 기관의 부하와 관계없이 일정한
배력 효과를 얻는다. 응답 시간이 짧아 제동력이 바로 이루어져 안정성이 향상이 된다.